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도남마 이용환입니다. 대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잠깐 언론의 모습을 보였던 조영남 씨가 일주일째 두문불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부산 공연에 조영남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태도남마에서는요. 조영남 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송기창 화백의 그야말로 최측근 인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조영남 씨와 관련된 대작 사건의 뒷이야기들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요. 이 CCTV를 통해서 손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고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가인 재벌가 도련님이자 대학병원 의사라고 신분을 속여 억대 결혼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수법이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 이슈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데 처음 좀 채널A 단독도 취재 결과 알려진 내용이죠. 송기창 씨가 혼자서 그린 그림도 조영남 씨 이름으로 판매된 정황이 검찰에서 딱 확인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있어서 더 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건 송화백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넘겨주면 거기에 좀 마무리를 해서 뭐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몇 점 판매된 걸로 안다 정도였는데 이제 아예 송기창 화백의 그림을 그대로 넘겨와서 조영남 씨 이름을 써서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죄 말고 또 다른 게 논란이 됩니다. 어떤 겁니까? 저작권법 위반이죠. 예. 왜냐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때 미국의 1992년 판례를 보면 실제 그린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송화백이 뭐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고소를 직접 하지 않았어요. 이건 친고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저작권법 위반 부분을 검찰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문제 삼게 되면 이 부분까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이 좀 일파만파 계속 커지는 양상인데 백 팀장님, 그러니까 조영남 씨 그림인 줄 알고 1억 원어치 정도의 그림을 샀다는 구매자도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송기창 화백이 다 그린 건데 이런 구매자들이 지금 속속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현재 지금 속초지청에서 이제 계속 그 접촉을 하고 있고 와서 피진술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조영남 씨 그림으로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송기창 화백의 그림이라는 게 지금 본인들이 비교를 해봐도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쏘갔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뭐 어떤 분들은 검찰에 자진해서 진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점립가경 점점 더 조영남 씨 쪽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예고를 드렸죠. 송기창 화백의 최측근 인사를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이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이분께서는 많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뒷얘기들을 좀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라고만 저희가 좀 호칭을 하겠습니다. 좀 신분을 좀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저희가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한번 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렵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우선 지금 전화 연결되신 교수님과 조영남 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송기창 화백과 일단 어떠한 관계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사이였고, 미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됐죠. 네. 가까이 친한 친구니까, 여러 가지 그 사정도 좀 알고, 그렇죠. 그러나 같이 생활했던 건 아니니까, 그 속속 내용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강 내가 느낄 때는 좀, 그 친구의 어떤 그런 일들이 사실 옳지는 않죠. 옳지는 않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미술계라고 하는 것이 학연, 지연으로 다 연결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와서, 미술하는 사람들도 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와가지고 잘 잡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이 송기창 화백이 2010년부터 이제 조영남 씨 그림을 대신 그려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직접 그 송기창 화백이 조영남 씨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여러 차례보다는 네. 한번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갔더니, 어떤 아주 작은 그 골방, 복도에다 만든 뭐 골방 같은 그런 방인데, 네. 그 야전 침대를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남 그림만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얀 캔버스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이게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런 일을 잠깐 해서, 야, 이건 옳지 않고, 너는 그림에 소질도 있고, 작가로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미국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때문에 좀 들어왔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송기창 화백이 한테 조영남 씨 그림을 지금 뭐 대신 그려주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요? 그 당시에? 뭐 교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도 이제 그게, 이제 이 친구의 그 정신 상태나 아니면 어떤 그 사고 체계 아니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일반 사람은 약간 틀려서, 예. 그게 그렇게 이제 누가 이래서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을 이 친구는 도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 해준다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했을 때 뭐 나중에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그걸 네. 안 하고 자기 그림 그리겠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예, 예. 또 뭐 제가 최근에는 좀 이제 안 하려고 했었죠. 사실 안 하려고. 근데 그것도 몇 번씩 이제 그 안 한다고 정남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디 가 있는데 뭐 조수들이 찾아와서 다시 하자고 하니까 얘는 여기서 뭐 일단 살아갈 어떤 뭐 그 경제 정신이 안 되니까 우선 네. 뭐 방세라도 내려고 이제 이렇게 어. 우선 자기가 그림은 좀 그리니까 그렇게 해줬던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잘못된 거죠. 자기 자신을 작가로서 규정해서 제대로 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 속에 이 친구가 발붙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느낌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친구를 통해 더 잘 알고 있는데. 예. 교수님, 그런데, 네, 예, 예. 네. 지금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직접 그 송기창 화백 이제 그림 그릴 때 그 상황을 목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딱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때 그 송기창 화백이 그림 그리는 걸 봤을 때 이게 정말 대작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던가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의 다 그 송기창 화백이 그리던가요? 아니면 조영남 씨 주장대로 조영남 씨가 뭔가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가지고 송기창 화백이 그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당시 상황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아이들을 주고 아마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으면 그걸 그냥 그려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냥 그렇게 했을 텐데, 네. 나중에는 이제 이 친구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몇십 년 나왔던 것처럼 네가 좀 더 해볼래? 아니면 네가 좀 알아서 해볼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볼래?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송 씨가 거의 다 그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예. 네. 그건 옳지 않죠. 제가 보기에도 옳지 않고, 그것은, 제가 그때 그래서 이제 조영남 씨 그러한 부분들을 친구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네. 조영남 씨 이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 공인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뭐, 그때는 어쩔 수 없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네, 네. 자, 지금 뭐,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송기창 화백한테 뭐 조수라고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평소 송기창 화백이 조영남 씨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교수님한테? 좀, 이제, 뭐, 형, 동생은 하지만, 형과 동생이 뭐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푸념처럼 그랬죠. 좀 싸다, 돈을 좀 사달라고 하면, 우매감을 주는 느낌의 말을 좀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얘가 그 사람을 해하거나, 아주 그 순한 친구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송기창이도 이제 그걸, 지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뭐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네. 집주인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아는 어떤 기자가 살짝 모르게 사진 찍고, 나중에 이제, 당신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검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아마 좀 겁을 먹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제 뭐 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 뭐 드러나가지고 방송 쪽에서도 조금 뭔가 이렇게 그 친구의 어떤 생각이 약간 왜곡돼서 좀 예. 마음속으로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 믿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송기창 화백과도 좀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지금 전화가 착신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교수님과 송기창 씨가 어제 좀 통화도 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송기창 씨 좀 어떤 상태던가요? 교수님? 어제는 그냥 건강은 어떠냐라고 물어볼 정도였고 저도 어제 뭐 일이 많아서 피곤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잘 자라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전화를 어제는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여러 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근데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 짧게 말씀하시죠. 예. 네네.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미술을 정말 제대로 해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분노를 사고 있는데. 예.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미술이 생겨서 그러니까 마이클 듀샹의 어떤 병기나 이런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지만 이제 해가는 어떤 그 개념적인 어떤 미술 속에 이제 현대 미술이 어떤 방법을 찾아오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에서 계속 점수를 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듀샹 같은 경우는 내가 택한 이 병기는 나의 인생과 나의 가치관, 나의 예술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예.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진료, 물감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네. 그래서 미술 부분에 어떤 확장을 가져왔고 오히려 그 피카소보다도 마셀 듀샹의 어떤 그 논문도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계속 되면서 뭐 개념 미술이 계속 모더니즘 속에 계속 왔었어요. 모더니즘이라고 현대 미술이라고 한 100여 년 정도 예. 되면 뭐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이론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타치 한 타치 그 호흡을 통해서 그의 격과 그의 도와 어떤 예술의 어떤 그 깊은 그 고귀한 어떤 느낌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영남이도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사람이 그런 어설픈 이론가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방송에서는 어떤 사건을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학습시켜주고 공부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예. 무조건 그냥 한 사건을 다루는 그런 방송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미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 교수님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에 이제 송기창 화백의 최측근 인사와 전화 인터뷰를 좀 가져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영남 씨가 지금 뭐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네, 뭐 그렇죠. 실어증 증세가 있었다는 뉴스도 어제 전해졌는데 그런데 28일 날 또 부산 공연에는 조영남 씨가 또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세시봉 콘서트는 뭐 네. 조영남 씨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분들 유경주, 김세환. 네, 그렇죠.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전부 티켓까지 판매가 된 상황에서 본인의 사정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언론에 통해 나온 거는 조영남 씨가 뭐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그날 그게 사실이라면 공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날 찾은 관객에 대해서도 좀 신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또 그날 뭐 당연히 조영남 씨는 건강하고 괜찮으셔야 하겠지만 또 너무 멀쩡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오면 지금 뭐 실어증 걸리고 이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송화백에 사과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저렇게 활동을 하는 게 과연 또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어떨까라는 관점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제가 이 세시봉 콘서트에 출연하신다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이 사건이 커진 것도 초기 대응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그
뭐 10만 원 주고 그냥 내 조수고 뭐 네, 이런 맞아요. 얘기하면서 네. 이게 가불관계 모드까지 이렇게 나가면서 더 논란이 커졌던 건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 저희가 좀 속보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지금 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는 오늘 이 뉴스도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백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어떻게 하다가 이 성추행 지금 혐의에 휘말리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일 5월 3일 낮 시간대입니다. 네네. 낮 시간대인데 그 평소에 그 지인인 71세 된 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카페 여기 화면에 보여주는 저 카페죠? 예, 그 카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자 직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나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뭐 일부 언론이 약간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언론에선 20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여직원을 이제 송길승 회장이 뭐 본인은 격려 차원이라고 하는데 먼저 어깨를 감싸 안는 형태로 그런데 이제 이 여직원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싫어하고 거절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여직원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따라 나가냐면 바로 그 갤러리 카페 여사장인 조 모 씨가 71세인데 이분이 뒤쫓아 나간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서로 진술이 상반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 한쪽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 여직원의 경찰이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밖으로 수치스러움에 뛰쳐나갔는데 여 관장이 다시 쫓아와서 자기를 끌어다가 송길승 회장 앞으로 다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앞에 어떤 이 고소녀의 말의 진술에 하면 부적절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시 어깨를 주물러라. 그리고 여성의 다리를 만지는 이런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순전히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고소인 쪽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SKT나 송길승 전 회장의 얘기는 격려 차원에서 뭐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송길승 회장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송길승 회장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아마 대략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송길승 회장이 지금 SK텔레콤 이제 명예회장이고요. 뭐 전경련 명예회장까지도 네, 그렇죠. 지내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제 원로시죠. 그리고 지금 SK텔레콤 명예회장이시고 이런 분이 지금 일단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 송길승 지금 회장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해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첫 번째. 그리고 나는 거기에 머문 시간이 토탈 합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였고 그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혀 뭐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또 거기다가 이게 바로 즉시 뭔가 문제 제기를 해서 형사 고소를 했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게 사건 발생하고 14일 만에 고소를 14일 만에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경찰 얘기로는 CCTV를 확인해 보면 대략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CCTV를 보지 않은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성추행이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일단 지금 그 갤러리 카페 관장의 얘기도 그렇고 송길승 회장 측의 얘기도 그렇고 일단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해당 사건이 있었던 카페 갤러리 관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과 오늘 채널A가 좀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이 관장 얘기는 글쎄요 좀 약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먼저 그 카페의 관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무근입니다. 내가 그냥 손을 잡고 간 것도 없고.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키고 앉아있었는데 그 CCTV에 다 나와요. 너무한다, 너무해. 경쟁인을 이런 식으로. 아, 몸 만지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럼요. 그분이 뭐가 하셔서 그러겠습니까? 차가 돌아나가지고 무슨 뛰쳐나가요. 진짜 너무 맹렬한 애들이네. 관장은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가 송길승 회장이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채널A와 인터뷰한 저 관장이 다시 들어와 해갖고 이끌려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가니까 손 회장이 다시 그 여성을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게 피해 여성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완전 180도 다르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주 만에 고소를 했지만 어찌됐든 24일 날 이 CCTV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고소녀, 그러니까 신고한 고소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쉽게 말을 해서 본인이 의도한
이런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소녀는. 네. 그런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송길승 전 회장이 여기 와서 예전에 봤다거나 친밀감도 없고 네. 처음 오신 VIP 고객이라고 하시면서 잘 대접해라라는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상체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물러라. 그다음에 다리를 만지는 이런 어떤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의 주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네. 상체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그다음에 어깨를 주물러라 이런 행태를 했다. 그래서 본인은 전혀 의도가 없는데 그 의도에 반한 그런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수사를 좀 계속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혐의가 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떤 정도의 처벌이 가능합니까? 원래 이제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 해당 카페 이제 CCTV를 본 모양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는데 어느 정도 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은 경찰이 CCTV를 통해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 상황을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짧게 이 내용 좀 짚어볼게요. 자, 백희종 팀장님. 네. 이 재벌을 사칭해서요. 1억 원을 꿀꺽한 그렇습니다. 남성이 붙잡혔는데 와, 또 이렇게 정말 사기를 쳤네요. 자, 그 결론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35세 된 남성. 35세 남성. 이 유부남입니다. 그 자식이 하나 있고요. 유부남인데 외제차 동호회에 갔다가 본인이 학습지 교사, 원래 전직이 학습지 교사였고 현재는 무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제차 동호회 가보면 대부분 전문가고 상당히 그 좀 높은 어떤 전문직이 대부분 많거든요. 네. 하니까 얼떨결에 나오는 게 내가 서울의 K 모 대학 신경외과 의사다라고 의사다.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부 동호회 회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때 동호회 회원 중에 한 명이 그렇다고 하면 결혼했느냐 안 했다. 아, 우리 27세 된 여회원이 있는데 한번 사귀어봐라. 예. 이렇게 돼서 만났는데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이제 자기가 우리 그 굴지에 대부업체에 예. 소위 말하면 그 외손자다. 이렇게 하면서 65만 원짜리 통장을 그러니까요. 118억으로 이주하고 또 강남의 청담동에 40억짜리 우리가 결혼하면 살 집이다. 또 이렇게 하고 매매 아파트 계약서 뭐 위조 매매 계약서 만들고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예. 1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미리서 그 준비 비용으로 예. 편취를 한 그런 사기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 말이죠. 얼마나 나름 또 치밀했어요. 치밀했습니다. 그 역할 대행 사이트에서 이제 가짜 부모까지도 돈을 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번에 딱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모 역할을 대행한 사람을 긴급 체포했는데 그 당시 모습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죠. 영장 가야죠, 영장을 보여주라고요, 영장을 보여주면 갈게요. 왜 영장 보여주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긴급이가 뭐고 영장을 보여줘요. 영장 보여주라고요. 아니, 영장 주고 할게요. 우리 엄마가 관계한다면서. 우리 잘못이 없어요. 아이, 그러니까 잘못 없으니까 확인하고 주변 장 모든 거 없어요. 네. 예, 보니까 네. 지금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속였어요. 지금 백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금 잔고 증명서 또 위조 차량 등록증 그렇죠. 등등등. 경찰 압수수색한 그 혹시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엄마 아빠까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탑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예. 요즘에 이렇게 엄마 아빠 대행해주는 그런 알바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 지금 뭐 영장 보여줘 영장 모르면서 지금 체포할 때 막 이렇게 약간 반항하셨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역할 대행만 했으면 처벌 안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걸 알면서 본인이 그걸 도와줬다면 그럼 이제 사기죄 방조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알고 이렇게 지금 짜고 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저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나한테 대신해달라고 해달라고 한 거예요라는 얘기는 예. 나는 그 사기 치는 거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처벌되는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사회 이슈 살펴봤는데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길승 회장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아마 대략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송길승 회장이 지금 SK텔레콤 이제 명예회장이고요. 뭐 전경련 명예회장까지도 네, 그렇죠. 지내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경제 원로시죠. 그리고 지금 SK 텔레콤 명예회장이시고 이런 분이 지금 일단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 송길승 지금 회장 입장에서는 예.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해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은 성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첫 번째. 예. 그리고 나는 거기에 머문 시간이 토탈 합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였고 그 정도에 불과하고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혀 뭐 기분 나빠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이 또 거기다가 이게 바로 즉시 뭔가 문제 제기를 해서 형사 고소를 했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게 사건 발생하고 14일 만에 고소를 14일 만에 하거든요.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예.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경찰 얘기로는 CCTV를 확인해 보면 대략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CCTV를 보지 않은 상황이니까 네. 정확하게 성추행이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일단 지금 그 갤러리 카페 관장의 얘기도 그렇고 송길승 회장 측의 얘기도 그렇고 일단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현 시점에서는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해당 사건이 있었던 카페 갤러리 관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과 오늘 채널A가 좀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이 관장 얘기는 글쎄요, 좀 약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먼저 그 카페의 관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무근입니다. 내가 그냥 손을 잡고 간 것도 없고.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키고 앉아있었는데, 그 CCTV에 다 나와요. 너무만 다 너무해. 경쟁인을 이런 식으로. 아, 몸 만지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럼요. 그분이 뭐가 하셔서 그러겠습니까? 차가 돌아나가지고 무슨 뛰쳐나가요. 진짜 그거 맹렬한 애들이네. 그 관장은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가 송길승 회장이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채널A와 인터뷰한 저 관장이 다시 들어와 해갖고 이끌려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들어가니까 손 회장이 다시 그 여성을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는 게 피해 여성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네. 완전 180도 다르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주 만에 고소를 했지만 네. 어찌됐든 24일 날 이 CCTV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소녀, 그러니까 신고한 고소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쉽게 말을 해서 본인이 의도한 이런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소녀는. 네. 그런데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송길승 전 회장이 여기 와서 예전에 봤다거나 친밀감도 없고 네. 처음 오신 VIP 고객이라고 하시면서 잘 대접해라라는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상체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물러라. 그다음에 다리를 만지는 이런 어떤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의 주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네. 상체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그다음에 어깨를 주물러라 이런 행태를 했다. 그래서 본인은 전혀 의도가 없는데 그 의도에 반한 그런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진술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수사를 좀 계속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혐의가 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어떤 정도의 처벌이 가능합니까? 원래 이제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 해당 카페 이제 CCTV를 본 모양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는데 어느 정도 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부분은 경찰이 CCTV를 통해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 상황을 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 짧게 이 내용 좀 짚어볼게요. 자, 백희종 팀장님. 네. 이 재벌을 사칭해서요. 1억 원을 꿀꺽한 그렇습니다. 남성이 붙잡혔는데 와, 또 이렇게 정말 사기를 쳤네요. 자, 그 결론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35세 된 남성. 35세 남성. 이 유부남입니다. 그 자식이 하나 있고요. 유부남인데 외제차 동호 잘 모르겠지만 대강 내가 느낄 때는 좀 그 친구의 어떤 그런 일들이 뭐 사실 옳지는 않죠. 예. 옳지는 않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미술계라고 하는 것이 뭐 학연 지연으로 다 연결돼 있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와서 뭐 미술하는 사람들도 외국에서 유학해가지고 와가지고 잘 잡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네,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이 송기창 화백이 2010년부터 이제 조영남 씨 그림을 대신 그려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도 직접 그 송기창 화백이 조영남 씨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 차례보다는 네. 한번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사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갔더니 어떤 아주 작은 그 복도에다 만드는 뭐 골방 같은 그런 방인데 네. 그 야전 침대를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영남 그림만 쭉 있더라고요.
하얀 캔버스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이게 뭘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런 일을 잠깐 해서 야 이건 옳지 않고 너는 그림의 소질도 있고 작가로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미국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때문에 좀 들어왔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송기청 화백이 조영남 씨 그림을 지금 뭐 대신 그려주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요? 그 당시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도 이제 그게 이제 이 친구의 그 정신 상태나 아니면 어떤 그 사고 체계 아니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일반 사람은 약간 틀려서 예. 그게 그렇게 이제 누가 이래서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을 이 친구는 도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한테 해준다고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했을 때 뭐 나중에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그걸 네. 안 하고 자기 그림 그리겠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예. 또 뭐 제가 최근에는 좀 이제 안 하려고 했었죠. 사실은 안 하려고. 근데 그것도 몇 번씩 이제 안 한다고 정남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어디 가 있는데 뭐 조수들이 찾아와서 다시 하자고 하니까 얘는 여기서 뭐 일단 살아갈 어떤 뭐 그 경제정신이 안 되니까 우선 네. 뭐 방세라도 내려고 이제 이렇게 어. 우선 자기가 그림은 좀 그리니까 그렇게 해줬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잘못된 거죠. 자기 자신을 작가로서 규정해서 제대로 가셔야 되는데 사실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 속에 이 친구가 발붙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느낌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 교수님, 그런데, 네. 지금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직접 그 송기청 화백 이제 그림 그릴 때 그 상황을 목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딱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때 그 송기청 화백이 그림 그리는 걸 봤을 때 이게 정말 대작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던가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의 다 그 송기청 화백이 그리던가요? 아니면 조영남 씨 주장대로 조영남 씨가 뭔가 아이디어를 주면 그걸 가지고 송기청 화백이 그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 상황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이디어를 주고 아마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으면 그걸 그냥 그려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냥 그렇게 했을 텐데 네. 나중에는 이제 이 친구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몇십년 나왔던 것처럼 네가 좀 더 해볼래? 아니면 네가 좀 알아서 해볼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볼래?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러니까 송 씨가 거의 다 그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예. 네. 그건 옳지 않죠.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도남바 이용환입니다. 대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잠깐 언론의 모습을 보였던 조영남 씨가 일주일째 두문불출하고 있는 가운데 자, 오는 28일 부산 공연에 조영남 씨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쾌도남마에서는요, 조영남 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송기창 화백의 그야말로 최측근 인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조영남 씨와 관련된 대작 사건의 뒷이야기들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의 카페 여종업원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요, 이 CCTV를 통해서 손 회장의 강제추행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 회장은 고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수백억대 자산가인 재벌가 도련님이자 대학병원 의사라고 신분을 속여 억대 결혼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수법이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 이슈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데 처음 좀 채널A 단독도 취재 결과 알려진 내용이죠. 송기창 씨가 혼자서 그린 그림도 조영남 씨 이름으로 판매된 정황이 검찰에서 딱 확인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있어서 더 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나왔던 건 송화백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서 넘겨주면 그게 좀 마무리를 해서 뭐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몇 점 판매된 걸로 안다 정도였는데 이제 아예 송기창 화백의 그림을 그대로 넘겨와서 조영남 씨 이름을 써서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죄 말고 또 다른 게 논란이 됩니다. 어떤 겁니까? 저작권법이고요. 예. 왜냐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한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때 미국의 1992년 판례를 보면 네. 실제 그린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송하백이 뭐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고소를 직접 하지 않았어요. 이건 친고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저작권법 위반 부분을 검찰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문제 삼게 되면 이 부분까지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이 좀 일파만파 계속 커지는 양상인데, 백 팀장님, 그러니까 조영남 씨 그림인 줄 알고 1억 원어치 정도의 그림을 샀다는 지금 그렇습니다. 구매자도 나왔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송기창 화백이다 그린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구매자들이 지금 속속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지금 속초지청에서 이제 예. 계속 그 접촉을 하고 있고 와서 피해 진술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 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조영남 씨 그림으로 알고 샀는데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송기창 화백의 그림이라는 게 지금 본인들이 비교를 해봐도 네.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쏘갔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뭐 어떤 분들은 검찰에 자진해서 진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점립가경 점점 더 조영남 씨 쪽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예고를 드렸죠. 송기창 화백의 최측근 인사를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이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이분께서는 많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뒷얘기들을 좀 한번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라고만 저희가 좀 호칭을 하겠습니다. 좀 신분을 좀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저희가 교수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한번 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렵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우선 지금 전화 연결되신 교수님과 조영남 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송기창 화백과 일단 어떠한 관계인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사이였고, 또 미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됐죠. 네. 가까이 친한 친구니까, 네, 여러 가지 사정도 좀 알고, 그렇죠. 그러나 같이 생활을 했던 건 아니니까, 네. 그 속속 내용들은 뭐게도 옳지 않고, 그것은, 제가 그때 그래서 이제 조영남 씨 그러한 부분들을 친구 이제 이런 사건을 보면서, 네. 조영남 씨 이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인데, 공인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고 제가 하지 말라고는 말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네, 네. 자, 지금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송기창 화백한테 조수라고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평소 송기창 화백이 조영남 씨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교수님한테? 좀 이제 형 동생은 하지만 형과 동생이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푸념처럼 그랬죠. 좀 싸다 돈을 좀 사달라고 하면 모멸감을 주는 느낌의 말을 좀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얘가 그 사람을 해하거나 아주 순한 친구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송기창이도 이제 그걸 지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네. 집주인과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어떤 기자가 살짝 모르게 사진 찍고, 나중에 이제, 당신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검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아마 좀 겁을 먹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제 뭔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 드러나가지고, 방송 쪽에서도 조금 뭔가 이렇게 그 친구의 어떤 생각이 약간, 왜곡돼서 좀 마음속으로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 믿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송기창 화백과도 좀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지금 전화가 착신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교수님과 송기창 씨가 어제 좀 통화도 한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송기창 씨 좀 어떤 상태던가요? 교수님? 어제는 그냥 건강은 어떠냐라고 물어볼 정도였고 저도 그때 일이 많아서 피곤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잘 자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전화를 어제는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네,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짧게 말씀하시죠. 예. 네네.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미술을 정말 제대로 해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분노를 사고 있는데, 예. 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미술이 생겨서, 그러니까 마이클 듀샹의 어떤 병기나 이런 오브제를 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지만, 이제 해가는 어떤 그 개념적인 어떤 미술 속에 이제 현대 미술이 어떤 방법을 찾아오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에서 계속 점수를 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듀샹 같은 경우는 내가 택한 이 병기는 나의 인생과 나의 가치관, 나의 예술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예.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진료, 물감으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네. 그래서 미술 부분에 어떤 확장을 가져왔고, 오히려 그 피카소보다도 마셀 듀샹의 어떤 그 논문도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계속 되면서 뭐 개념 미술이 계속 모더니즘 속에 계속 왔었어요. 모더니즘이라고 현대 미술이라고 한 100여 년 정도. 예. 그러면 뭐 실험실에서 계속 실험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은 이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직접 그림을 그려보고 이론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타치 한 타치 그 호흡을 통해서 그의 격과 그의 도와 어떤 예술의 어떤 그 깊은 그 고귀한 어떤 느낌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영남이도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사람이 그런 어설픈 이론가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방송에서는 어떤 사건을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학습시켜주고 공부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예. 무조건 그냥 한 사건을 다루는 그런 방송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미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 교수님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에 이제 송기창 화백의 최측근 인사와 전화 인터뷰를 좀 가져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영남 씨가 지금 뭐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네, 뭐 그렇죠. 실어증 증세가 있었다는 뉴스도 어제 전해졌는데, 그런데 28일 날 또 부산 공연에는 조영남 씨가 또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세시봉 콘서트는 뭐 조영남 씨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분들 윤영주, 김세환, 그렇죠.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전부 티켓이 판매가 된 상황에서 본인의 사정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언론에 통해 나온 거는 조영남 씨가 뭐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날 그게 사실이라면 공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날 찾은 관객에 대해서도 좀 신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날 뭐 당연히 조영남 씨는 건강하고 괜찮으셔야 하겠지만 또 너무 멀쩡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오면 지금 뭐 실어증 걸리고 이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송화백에 사과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저렇게 활동을 하는 게 과연 또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어떨까라는 관점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제가 이 세시봉 콘서트에 출연하신다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상황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사건이 커진 것도 초기 대응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10만 원 주고 그냥 내 조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가불관계 모드까지 이렇게 나가면서 더 논란이 커졌던 건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조영남 씨 대작 의혹 사건 저희가 좀 속보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지금 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는 오늘 이 뉴스도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백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어떻게 하다가 이 성추행 지금 혐의에 휘말리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월 3일. 5월 3일이 낮 시간대입니다. 네네. 낮 시간대인데 그 평소에 그 지인인 71세 된 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카페. 여기 화면에 보여주는 저 카페죠? 그 카페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여자 직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나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일부 언론이 약간 틀린 게 있기 때문에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언론에선 20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여직원을 이제 송길승 회장이 뭐 본인은 격려 차원이라고 하는데 먼저 어깨를 감싸 안는 형태로 그런데 이제 이 여직원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싫어하고 거절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여직원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따라 나가냐면 바로 그 갤러리 카페 여사장인 조 모 씨가 71세인데 이분이 뒤쫓아 나간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서로 진술이 상반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 한쪽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 여직원의 경찰이 고소한 내용에 따르면 밖으로 수치스러움에 뛰쳐나갔는데 여 관장이 다시 쫓아와서 자기를 끌어다가 송기승 회장 앞으로 다시 데려간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때 앞에 어떤 이 고소녀의 말의 진술에 하면 부적절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네. 다시 어깨를 주물러라. 그리고 어깨를 여성의 주물러라. 다리를 만지는 이런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건 순전히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고소인 쪽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SKT나 송길승 전 회장의 얘기는 격려 차원에서 뭐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송길승 회장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